영월에는 단종이 걸었던 길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 길이 그럼 유백길에 해당되는 건가죠? 뱃말, 마지라우, 돌티미, 네, 날그랭이, 그다음에 이제 베일치 이렇게 사실은. 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래 물이라고 오리라고. (1457년) 음력 6월 22일 비통한 마음의 어린 임금은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숙부에 의해 왕권을 빼앗기고 유백길에 오르는 단종. 애달팠던 그날을 실록에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덕궁을 떠난 단종은 경기도 여주를 지나 남한강 물줄기를 거슬러 원주 흥원창에 도착. 이후 발길을 바꿔 영월 주천에 도착합니다. 이미 무더위가 시작된 한여름이었습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입니다. 단종도 유백길의 조선 팔도의 모습을 봤을까요? 이젠 전국적인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와, 진짜 우리나라랑 똑같이 생겼어요. 한반도 지형 드디어 왔습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17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왕.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입니다. 이 단종의 일대기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소설과 역사서의 소재가 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죠. 그런데 단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궐에서 떠나서 그 유배지가 있는 영월까지 오는 700리 동안 과연 단종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단종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영월에는 단종이 걸었던 길마다 지명들이 따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데요. 오늘은 567년 전 단종이 걸었던 유배지를 따라서 지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종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월에 담긴 슬픈 지명 이야기입니다. 영월 한반도 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천에 도착한 단종 일행의 다음 행선지죠. 영월 한반도면 광전리, 한반도 지형의 위쪽에 자리한 마을인데요. 광전리 2개 마을 중 여기는 광전 1입니다. 평창강이 고즈넉이 휘남고 도는 작고 아담한 농촌 마을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식입니다. 예. 오늘의 길라잡이 김원식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오늘 이제 단종 유백길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좀 부탁드렸는데, 네. 근데 특별히 만날 곳을 제가 부탁드렸을 때 여기를 지정을 하셨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광나루에서 배를 타고 여주 이천까지 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육로로 원주까지 또 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원주에서는 신림을 거쳐서 영월 주천, 네. 그 다음에 쭉 이어가시면서 지나가던 길에 있는 이 뱃말, 배를 건너셔야만이 영월로 갈 수 있으니까 배 마을이 줄어서 뱃말 네. 이렇게 된 거죠.
주천에서 뱃말까지 오는데 그 네. 길들에는 또 어떤 게 지명들이 있나요? 영월 땅의 시작점이 주천의 솔치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서부터 임금님이 잠시 머물거나 어떤 그 발길 닿는 곳마다 이제 후대에 땅의 이름이 지어지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임금님께서 그 목마름에 샘물을 드셨다 해서 어음정이 되고 또 어느 곳에는 이렇게 제를 또 넘으시게 되니까 임금님께서 넘으셨다 해서 이제 임금 군자가 붙어서 군등치 또 이러한 마을도 있어요. 그 동네의 백성들이 임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부 다 나와서 울면서 맞이했다. 그래서 또 이름이 명나고 또 임금님의 그 타셨던 그 말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방울이 떨어져서 아하. 그래서 또 지명이 방울제가 되고 이게 전부 다 그러면 단종의 유배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지명들이네요, 그게.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걸으시는 길 그 자체가 너무도 소중하니까 후대인들이 절대로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의 이름이 다 그렇게 임금님 연관 지어진 거죠. 어음정에서 목을 축인 단종은 험준한 고갯길을 따라 군등치를 넘고 우레시를 지나서 방울제까지 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광전리 마을로 들어섰죠. 광전이리의 중심 부락입니다. 단종 일행이 광전리에 왔다면 이곳을 지나쳤을 텐데요. 현재는 75가구가 생활하는 아담한 마을입니다. 광전이리 마을 회관입니다. 유백길에 단종이 이곳에 들렸다는 걸 마을 주민들도 알고 있을까요? 계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단종 유백길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을 회관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얘기 좀.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아유, 무슨 얘기들 하고 계셨어요? 뭐 농사 짓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농사 막 시작되죠? 제가 이거 딱 들어오면서 저게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저 한반도 지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반도 지형 이 마을에 상징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마을 안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 한반도면 진짜 그대로 명물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을 거야 아마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 지역이다 하니까 진짜 한반도하고 똑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반도 지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사진 작가분들의 공덕이 크죠. 사진을 찍는 분들이 명소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잖아요. 나만의 사진. 그렇죠.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 인터넷에 등재를 시키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국에 순식간에 확산이 되는 거죠. 한반도 지형이 유명해지면서 행정명을 한반도면으로 변경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인근 마을들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럼 한반도 지형이 알려지기 전 광전리는 어떤 마을이었을까요? 여기가 광전 1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광전 1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기는 그전에는 뭐 참 사실 다락눈이 있고 다락눈. 이 길도 없었으니까 도로 길이 탐팔길 삼아 저 영월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별지째를 옛길을 만들었는데 그네저 이제 일본 사람 닦던 그 길을 따라서 국가에서 길을 낸 거죠.
농사 짓는 거는 어땠어요? 예전에 농사 짓는 거는? 화전 뭐 거의 화전이만 했죠. 뭐. 아, 화전이. 아, 여기도 화전을 또 피해갈 수 없네요.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을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혹시 이제 이쪽이 단종 유백길에 걸쳐져 있는데 혹시 어릴 때 단종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1913년생인데 네. 임금님이 일로 지나갔다는 말씀은 늘 하시죠. 임금님이 그냥 지나간 걸로 아셨어요? 아니면 유배를 혹시? 아니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제 거의 유배해서 지나갔다 하는 게 뻔히 됐겠죠. 왜 그러냐면 임금이 여기 지나갈 리가 없잖아요. 별로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이렇게 이제 뱃마를 거쳐서 영월까지 이렇게 가시게 되는데 그 북상리까지 그 과정 중에 좀 임금님과 관련된 뭐 특별한 뭐 이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은. 바지라우로 저 마암이라고 옛날에 마암이라고 그러는데 말맞자 이제 바우암자고. 마암. 예, 예. 거기가 이제 그 지금 선앙당이 옛날부터 선앙당이 있고 그 뒷주렁이 있어. 이 길이 나면서 그 주렁을 잘랐어. 아, 그게 이제 형태가 그 말처럼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마암이라고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있고 그 돌팀이라는 데는 돌팀이. 예, 그 돌이 많아요. 아. 그리고 날그라리는 옛날 명칭이 그 이름이 비조산이래요. 이거. 아하. 날그랭이가. 아하. 그러니까 아마 그 산이 뭐 세 가지 생겼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마지라우 돌팀이. 돌터미. 또 돌터미. 돌터미, 돌터미. 아, 야, 어렵네요. 그리고 날그랭이라고 그러셨어요? 날그랭이. 와, 이거 다 제 귀에는 너무나도 낯선 이름들인데. 과거 마을 성황당이 있었고 마을 형상에 바위가 있었다는 마지라우 마암동. 마지라우를 지나면 돌과 돌탑이 많았다는 돌티미 혹은 돌터미라고 부르는 곳을 만나죠. 그 후 높고 날카로운 등마루 밑을 지났는데요. 이곳에 날그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라우, 돌티미, 날그랭이. 단종의 무거운 발걸음은 차례로 이들을 거쳤을 겁니다. 이후 어린 임금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단종 일행은 광전리를 벗어나기 전 높은 고개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지금 길이 있는 이 마을이 그럼 이름이 뭐예요? 베일치죠, 뭐 베일치. 베일치. 그러면 이 고개를 직접 막 넘어 다니셨어요? 많이 넘어다녔죠, 뭐. 오. 거의 산길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아, 산에 그냥 난 조금 좁은 길. 그래. 이장님은 베일치 넘어 다니시던 추억이 뭐 어떤 게 있어요? 아니 많이 있죠. 영월서 68년도부터 학교를 다녔죠. 아하, 그 베일치 넘어 다니셨어요? 네, 그러면은 영월에서 우리 집까지가 50원이요, 50원. 자비가. 빵 5개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집에까지 토요일마다 넘어오는 거예요. 아, 그 버스비 아껴가지고 이제 빵 사 먹는 거예요. 버스 안 타고? 예. 아하. 그런 추억이 많죠. 아하. 그러니까 3년을 다녔으니까 많이 다닌 편이죠, 베일치. 그러면 그 단종의 유백길을 크림빵을 드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셨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베일치라는 이 지명이 매우 뭔가 의미 깊어 보이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유백길의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제를 넘어서게 되는데 산마루에 올라서니 해가 이제 지는 거죠. 아하. 그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정말 비참한 그 마음을 종묘사직에 이제 인사 올리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절배자가 들어가고 그 날에 그래서 베일치 이제 치제자가 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한 지명들이 후대에 이제 자꾸 이제 붙게 되는 거는 고난과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단종이 서산의 기우는 해를 보고 절을 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베일지. 1919년 지도입니다. 마을에 전해지고 있는 대로 절배, 날일, 베일지로 기록돼 있습니다. 더욱 무거워진 마음으로 베일지를 넘은 단종. 그는 서강이 흐르는 북상리로 들어섭니다. 며칠째 이어진 유배길에 심신이 지쳤을 어린 임금.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덥고 가뭄이 심했죠. 지친 단종과 그 일행이 서강에서 마주한 풍경입니다. 여기는 제가 사진으로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풍경이 진짜 기가 막힌데 여기도 단종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요 선돌 그 아래 길을 따라서 영월 청룡포로 가시게 되죠. 아, 이게 지금 서 있다고 선돌인가 봐요? 네. 오. 임금님인 줄 알고 아, 돌도 일어서서 예를 갖추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서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선체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종이 베일치를 넘어서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건가요? 네, 베일치를 이제 제를 넘어서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 작은 동산 하나를 만나게 돼요. 아, 여기 오기 전에? 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 왕후가 그쵸. 떠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옥녀봉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게 되었고 어허. 쭉 이제 강길 따라서 오시다 보니까 이곳 이제 선돌에서 이렇게 서서 예를 표하면서 맞이해주는 이 바위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청룡포로 가시게 되죠. 참, 그 단종하고 관계된 지명들이 하나씩 생기는데 쉬어가는 곳까지 네, 또 이름까지 붙으니까 네. 참 뭔가 이렇게 새롭습니다. 그렇죠. 베일치를 넘은 단종은 옥녀봉에서 아내인 정순왕후를 생각하고 선돌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마지막 행선지인 청룡포로 향합니다. 영월에 들어서고도 43km를 더 걸어서 도착하게 된 유배지. 청룡포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종도 그러했듯이 지금도 배를 이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섬 아닌 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50호로 지정된 청룡포입니다. 창덕궁을 떠난 지 7일 만에 도착한 유배지. 솔숲에 둘러싸여 있는 단종 어소입니다. 청룡포에서 단종이 머물렀던 처소죠. 외로움과 비통함이 함께했을 만 16세의 어린 임금. 단종은 청룡포에서 2개월 정도 생활했는데요. 그 시간 동안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여기가 이제 어린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곳인데 네. 그 청룡포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여기 계실 동안에 좀 자유롭게 계셨다고 봐야죠. 이 일대에서 뭐 어디로 갈 데가 그쵸, 없어요. 갈 데가 막혀 네, 앞에는 이 산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뒤쪽에 산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산의 이름이 도산이에요. 칼도자. 그러니까 오를 수 없는 산이잖아요. 갈 수도 없고. 네, 그냥 가만 차렵게 둬도
어들은 뭐 가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유배. 네, 유배지죠. 그리고 또 뭐 여기는 샘물이 없어서 이제 강물을 떠다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이제 실록에도 나오는데 청냉포에 우물이 없다고 하니 빨리 파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역시 실록에서는 제철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복량하거라. 아이고. 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버릴 때는 언제고, 또 예우하라고 하는 건 또 뭐냐. 나중에 자기 자신이 이제 좀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세조의 관심은 단종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도 해석됩니다. 외롭고 비통한 마음을 달래려 단종이 자주 거닐었다는 솔숲. 누구보다 가깝게 단종의 슬픔을 지켜봤을 이 소나무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믿었던 신하들을 잃은 아픔에 이어 정순왕후와 생이별까지 단종은 슬픔을 억누르고 영월로 향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드디어 다다른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으로는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나룻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외딴 섬이었습니다. 단종은 시녀들을 물리고 홀로 청령포를 거닐었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산경도 단종의 슬픔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살 없는 감옥이었죠. 그런데 그때 유독 작은 소나무가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울창한 솔숲에서 홀로 떨어져 있었죠. 외롭게 서 있는 것이 꼭 나와 같구나. 소나무는 뿌리는 하나이나 두 개의 나무인 양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한 뿌리에서 났으나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단종과 수양대군의 모습과 같았죠. 단종은 두 줄기 사이에 앉아 한양을 향해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종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름이 북받쳤습니다. 그의 작은 눈망울이 석양에 비치더니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나무는 묵묵히 단종의 눈물에 적시어졌죠. 그렇게 단종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무겁게 차오를 때면 소나무를 찾아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노리던 왕좌보다 작은 소나무가 편안하고 호의를 가장에 감시하는 신하들보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소나무의 기계가 더 믿음직했습니다. 청령포에 머무른 지 2달쯤 된 어느 날 밤 단종의 꿈에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소나무에 앉아 한탄을 하고 있었죠. 단종이 저도 모르게 내쉰 한숨. 그러자 소나무가 세차게 가지를 흩날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단종을 깨웠죠. 전하, 어서 피하셔야 하옵니다. 밤사이 폭우가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청룡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은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나룻배에서 바라본 소나무는 떠나는 단종을 배웅해주는 듯 했습니다. 단종을 떠나보내고 오랜 세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 소나무 빛깔이 왜 검어졌지? 어느 날부터인지 소나무가 검게 물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은 임진왜란이 닥쳐왔습니다. 그 후 또다시 소나무가 검게 물들자 이번에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이렇게 소나무는 검은 빛으로 나라에 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조선을 애통히 여긴 단종의 눈물이 스며든 탓은 아니었을까요? 이후 이 소나무를 단종의 울음을 보고 들었다 하여 볼관, 소리음, 관음송이라 불렀습니다. 천연기념물 청령포 관음송입니다. 이젠 30m의 큰 소나무가 됐지만 관음송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겠죠.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단종의 처소는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영월 읍내에 자리한 고풍스런 옛 건물
단종의 마지막 발걸음이 머문 곳입니다. 네, 이곳이 영월 관아의 그 객사였던 관풍원입니다. 그 어린 단종 임금이 이곳에서 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승하신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만 16살이었습니다. 단종의 마지막 생이 담긴 이곳 관풍원에도 그의 비통함이 흐르고 있는데요. 숙부인 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어린 단종이 이곳에서 그의 그 여름에 큰 홍수가 나서 그 어소가 물에 잠기게 되었죠. 그래서 단종은 이곳 그 읍내에 있는 관풍원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유시에 이곳에서 그 사약을 집행을 했죠. 그때 그 어린 단종은 사약을 먹지 않으려고 이제 발버둥 쳤겠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공생 복독이라는 자가 그 화의 시위를 가지고 단종의 목을 졸라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독이는 단종을 죽이고서 이곳 관풍원에서 문주방을 나오자마자 코, 입 등 그 9구역에서 붉은 피를 토하고 즉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숙종실록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단종은 그 관풍원에서 유해사고를 하면서 저쪽 옆에 보시면은 자기류가 있습니다. 단종은 늘 자기류 2층 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양에 있는 부인인 정순왕후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한 마리의 그 소쩍새, 슬피 우는 소쩍새에 비유해가지고 그 유명한 자규시를 남기게 되었죠. 단종이 자주 올랐다는 자규루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한양에 남겨진 정순왕후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시로 옮겼죠. 단종이 자규루에 올라 지었다는 한시, 자규시입니다.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유백길을 떠난 지 4개월 만이었습니다. 1872년에 제작된 영월 지도입니다. 관풍헌과 자규루 그리고 단종이 잠든 장릉이 기록돼 있습니다. 영월 읍내 북쪽 가파른 구름 위에 자리한 하나의 능. 사적 제196호 단종이 잠든 장릉입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은 죽어서도 결코 편치 못했죠.
장릉은 조선시대 임금 중 가장 슬픈 임금, 애환이 많은 임금, 조선 6대 임금 단종 임금이 잠들어 계신 곳입니다. 보통의 왕릉은 약간 언덕이 진 구릉에 모셔지는 게 관례인데요. 단종 임금릉은 해발 270m에 모셔진 굉장히 높은 곳에 모셔져 있어요. 승하신 후 그의 홀령이 태백산 산신령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곳을 지나던 단종 홀령이 잠시 쉬었다 간 곳이므로 임금 어자를 써서 어평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백산의 산신이 된 단종. 그가 묻힌 장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장릉 곁에는 오래도록 단종과 함께한 작은 마을이 있죠. 112가구가 생활하는 영월 영흥 11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강원도의 전형적인 소규모 농촌 마을. 왕릉 바로 곁에 마을이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만큼 평범한 곳은 아닐 듯 싶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보이네요.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릉을 가다가 예. 마을이 있어서 제가 살짝 들렸거든요. 네. 근데 장릉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는 게 신기해요. 저는 마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 지금 이거 하고 계신 게 이게 뭐예요? 가식이라 그래가지고. 아, 가시. 예, 조그마한 씨를 넣어가지고 한 2입이나 3입 나올 적에 이제 가식을 하고 아하. 그리고 다시 한 5일 정도 되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밭에 아하.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그럼 봄 농사가 시작이 된 거네요. 네네. 그 지금 이거 고추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농사들을 뭐 쭉 이어지나요? 포도 농사 뭐 그것도 하는구나. 예. 행정명으로는 여기가 영흥 11이 네. 맞죠? 네. 근데 혹시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아, 뭐예요? 능마을이라 그래가지고 능이 있는 마을이라. 아, 능이 있는 마을. 아하. 근데 이 지금은 이렇게 유적지로 잘 조성이 돼서 네.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혹시 어렸을 때 장릉은 어땠어요? 어렸을 적에도 이제 영월군에서는 그래도 이제 알아주고 전부 이쪽으로 와가지고 소풍도 오고 결혼식도 하고 그러니까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쪽에서 다 웨딩 촬영하고. 그 안에 그 슈퍼 같은 매점이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술도 팔고, 그래서 거의 뭐 유원지 개념이었었죠. 아하. 그래서 많이 뛰어놀기도 하고, 뭐 꽁말 타기도 하고, 총놀이도 하고 만들어서 아하. 칼싸움 하고, 뭐 백군 천군 나누고, 뭐 아래 모태 윗 모태 뭐 만들어가지고 평갈나서 본부도 짓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놀이터를 갖고 계셨네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단종 임금이 묻힌 곳이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남다른 자부심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제 책 보고 이러면은 나오니까는 그죠? 장님이구나. 단종제가 아주 유명한, 예.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기서 이 관광객들이 우리 어릴 때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릉에서 이제 우리가 호객행위도 하고, 예, 또 뭐 제보 주기도 하고 밥도 팔고 그러니까 단종 광릉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그렇게 컸습니다. 1960년대 단종 문화재의 모습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어린 임금의 고혼과 충신들의 넋을 축제로 승화시킨 단종 문화재. 마을에선 장릉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까요? 능마을 주민들과 함께 장릉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지금 절하신 거예요? 예, 예. 어디를 보고 절하신 거예요? 아, 저기 백연정이라는 곳입니다. 백연정이요? 예, 예. 왜 백연정을 보고 절을 하세요? 이제 장릉을 찾기 전에 임금의 묘를 찾기 전에 여기서 인사를 먼저 드리고 아. 임금을 찾아뵈서 고하는 장소로 이제 우리가 백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두견새가 여기서 이제 장릉에 절을 했다 그래서 또 이제 백연정이라고도 하고. 아니 두견새가 그 단종 임금한테 절을 한 거예요? 예. 단종이 사약을 받고 돌아가시고 그 낙함에서 시녀들이 이제 몸을 던져서 이제 죽어서 영혼이 그 두견새가 되어서 이제 아이고. 여기서 두견새가 절을 했다 그래서 백연정이라고. 아이고 이거 저도 절을 해야겠는데요. 아유. 마을 주민들이 백연정에 절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한 노인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의 눈에 튼실한 나무들이 모여있는 솔숲이 나타났죠. 노인이 나무를 향해 도끼를 치켜든 바로 그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우락부락한 몸에 털이 복슬복슬한 사내 바로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노인은 너무 놀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노인이 나무에 숨어 지켜보는데 도깨비들이 자기들끼리 혹을 떼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혹 내놔라 이놈아. 예끼 그건 내 거고 이게 네 거다. 내 혹 가져간다. 도깨비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렸죠. 노인이 넋놓고 한참 동안 지켜보는데 하필 이때 요의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바지를 내리는데 이놈! 그 순간 노인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꿈이었구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꿈이 너무도 생생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꿈 얘기를 해줬죠. 그거 참 요상하네. 혹시 거기 금덩이라도 숨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사 꿈이 아니라 여긴 주민들, 이에 노인이 꿈에서 봤던 길을 따라 걸어갔더니 정말 솔숲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견새들이 나타나 서글피 울어대다가 어디론가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묘한 일일세? 그러고 보니 마을 어딘가에 어린 왕이 묻혀 있다는데 혹시? 그렇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숙부에 의해 아까운 목숨을 잃은 단종. 왕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시녀들은 낙화암에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시종들도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죠. 그러나 죽어서도 편할 수 없었던 단종은 오랜 세월 동안 봉분도 없는 땅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나무들이 왕을 향해 고개를 숙일 뿐 누구도 단종이 이곳에 묻혀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단종의 시종들은 도깨비가 됐고 낙화암에서 목숨을 바친 시녀들은 두견새가 돼 단종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곳에는 장릉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깨비들의 보호는 필요 없게 됐죠. 전하, 소인 본분을 마치고 이만 물러가옵니다. 도깨비들은 제사를 올린 후 단종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장릉에 오면 먼저 두견새가 울었던 곳을 향해 참배를 고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이 마을을 도깨비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야. 단종이 승하한 후 시녀들이 몸을 던져 순절했다는 낙화암입니다. 장릉 안에도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요. 먼저 능묘 아래에 있는 오래된 샘물입니다. 와, 여기 우물이 있어요. 예. 매년 이제 여기 한식 때 제를 지낼 때 이 물을 갖고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가 이제 물이 줄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항상 이 상태에서 이 신령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물을 판 거예요? 예. 옛날에 팠죠.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 이게 어릴 때, 그러면 두 분이 어릴 때 네. 드시고 했어요? 네. 실제로? 네. 어떻게 좀 약간 깊은데요? 그럴 때는 젓근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봐가지고 예. 오. 여기 물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이 근방에 물이 많이 있나 봐요? 네,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넓은 공터가 나오면서 네. 물이 많이 나와서 물물골이라 해가지고 물이 꼬려? 네. 아, 그럼 물 되게 많이 네, 많나 봐요? 예, 그쪽에 나와가지고 이제 요 초등학교 때 이쪽으로 이제 소풍을 많이 오고 용월 간내는 거의 일로 소풍을 다 와요. 물이 얼만큼 많아요? 아 많아요. 계속 그러니까 습지 정도 되니까 그렇죠. 내륙에서 용월밖에 없어요. 습지가 될 정도로 물이 많이 나오네요. 아, 여기가 물이 많은 동네군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물무리 꼬리, 물무리 꼬리, 이제 물이 지어서 나온다. 여기 저기. 물이. 여기 저기서 예. 이골 저골 이래서 나온다고 해서 물무리 꼬리라고 합니다. 예. 오. 장릉 위쪽에 있는 골짜기 잔디밭. 물이 많이 솟아난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물무리골. 관풍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보물 제2186호 창절사입니다. 창절사는 사육신과 엄흥도, 김시습 등 단종을 따른 충신들의 위패를 모신 사당인데요. 본래 장릉 안에 있었지만 숙종 당시 자리를 옮겼죠. 단종의 걸음마다 지명을 만들고 그 지명에 말하지 못한 역사를 담아 지금까지 이어온 사람들. 이들이 바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충신들일 겁니다. 유배지를 넘어 단종의 안식처가 된 고장 영월. (500년을) 넘어 다시 태어나는 단종의 넋.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 단종문화제입니다. 비운의 어린 임금과 충신들의 넋을 승화시킨 영월의 의미 있는 봄축제이기도 하죠. 올해 단종문화제는 4월 26일 금요일부터 4월 28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단종의 슬픈 넋을 기리는 단종국장, 단종제양, 그리고 정순왕후 선발대회, 칡줄다리기 대회 이렇게 4개의 대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마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 마켓을 준비하여서 여운의 마켓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정순왕후의 얼을 기리는 프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선왕조 600년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 700리를 걸어온 어린 임금의 마지막을 함께한 고장. 그 슬픈 역사를 마을 곳곳에 새겨놓은 영월. 567년이 지난 지금도 단종의 눈물을 잊지 않고 그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충절의 고장 영월입니다.